자,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한번 쫙 펴고 어깨 한번 풀고요. 턱도 좀 당기고 시선은 정면으로. 잊지 않으셨죠?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차분하게 전달해 보고자 약간 좀 원고를 제가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할 때 좀 너무 떨거나 긴장돼서 제대로 못한 경우 없으신가요? 또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돼서 지금 막 걱정이 되거나 그런 분 없으실까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그것을 겪고 굉장히 괴로워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여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30여 명 정도, 한 3, 40명? 그 정도 모이는 모임에 제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는 전에 하지 않던 신년 할애 모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신년 할애라는 게 그냥 모여서 하면 또 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식당에 이제 식당을 하나 섭외하고 그 근처에 하나 이제 공간을 빌려서 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공간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바르게 걷기 워킹 특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2년이 되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워킹 특강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을 이동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스케줄을 제가 짰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의욕적으로 준비를 해서 또 많은 친구들이 호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 순서도 잘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정하고 또 그 새해니까 새해 좋은 말도 좀 잘 준비를 하고 또 그날 강사 선생님도 아주 멋지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그 원고도 만들고 준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 연습했던 것도 참 걱정이 안 되고 막 마음은 초조해지고 막 이제 그 손님들이 다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음료도 준비해 놓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손님들이 막 오는데 너무 진짜 긴장을 해서 저도 막 제 자신이 진짜 뭘 이렇게 긴장을 하나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실제로는 잘 못했어요.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이스 강사 자격증도 제가 땄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이후에 행사를 잘했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그 주변에 칭찬도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모임에 가면 미리 준비를 해서 적당한 때 좀 한마디를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제가 잘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보다 고급 기술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하고 발성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이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째는 말을 천천히 하라입니다. 제가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저보고 빨리 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말을 잘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 활동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차 말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아마 말을 하는 거에 부담을 갖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예전에 잘했기 때문에 뭐 또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저한테는
콜럼버스의 달걀이었어요. 천천히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소리가 좋아지고 전달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말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천천히 해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천천히 하는 걸까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요. 평소에 말이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만 늦춰도 천천히 하는 거고요. 또 너무 느리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더 느리게, 더 천천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포인트는 상대가 반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안녕, 나도 안녕해. 나도 그렇구나. 아이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여기 오게 돼서 기뻐. 이렇게 상대가 반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게 말을 천천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매번 말을 할 때 그런 느낌을 조금씩 갖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하게 반응할 시간을 갖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말하기가 되고 편안한 듣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해준 얘기인데요. 자기가 피아노 연주를 배우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피아노는 악보를 손으로 치는 거니까 쉬지 않고 쭉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이, 야, 사람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야. 네가 건반을 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쉼 없이 치면 듣는 청중들은 숨이 막힌다고. 중간중간에 살짝 끊어줘야 돼. 호흡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청중들은 그 음악을 이해하고 감동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대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계속 말을 한다면 그 듣는 사람은 잘 못 따라오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무대에 나와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말을 이미 익숙하잖아요. 그 말에. 그렇지만 청중들은 그 말을 오늘 처음 듣는 걸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상대가 반응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하는 게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너무 긴장된다 그러면 일단 속도를 늦추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속도를 낮추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제가 한때 글씨 쓰기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글씨가 너무 예쁘게 안 써지는 거예요. 요즘에 글씨 쓸 일이 많진 않지만 예를 들면 어디 상가집 가서 쓴다든지 뭐 할 때 이게 예쁘게 안 써져서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펜글씨 교본을 사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아지는데 빨리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천천히 쓰니까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쓰는 거를 연습해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빨리 써도 그대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다. 천천히를 잘하다 보면 속도는 저절로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을 배우는데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기타를 처음부터 기타리스트처럼 프로처럼 칠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치는 게 익숙해지면 점차 속도가 높아가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천히 하는 것과 또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바로 호흡의 문제입니다. 호흡이 나쁘면 소리가 나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호흡을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빨리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호흡을 놓칩니다. 숨 쉴 때를 놓쳐요. 그러면 호흡 없이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나빠집니다. 가수들은 정말 그 호흡에 민감하잖아요. 호흡이 나빠지면 소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호흡을 좋게 하려고 늘 연습하고 성대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게 잘 컨트롤해서 가장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호흡을 충분히 하는 복식 호흡을 충분히 연습해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리가 끝까지 안전하게 낼 수 있고요. 그래야 청중들은 들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전달도 잘 돼요. 소리가 좋게 만든다는 것은 공기를 쓰면서 공명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공명을 만들 때 전달력이 훨씬 더 좋거든요. 또 상대는 그 공명 있는 소리는 굉장히 진실성이 있는 그런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훨씬 더 신뢰감을 주고요. 빨리 거친 목소리로 말하면 그런 왠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기꾼이 말할 때 빨리 말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유 있고 좋은 사람은 천천히 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뭔가 할 때 좀 천천히 말하는 충분히 호흡을 쓰면서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는 거랑 호흡을 충분히 쓰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전에 그 말할 때 어려운 점 그럴 때 또 하나 느낀 것은 연습이었어요. 연습의 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그 잘 진행을 못해서 괴로웠던 그 신년 할애 모임에서도요. 제가 그 대사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한 읽어보기도 하고 소리내서 연습도 했어요.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 충분히 천천히 말하는 것도 못했고 호흡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으니까 거기다가 이 원고도 충분히 저한테 숙지되지 않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거죠. 적어도 제가 보니까 처음 했을 때는 한 100번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리 기본 원고가 있고 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매번 똑같이 말이 되진 않아요. 계속 원고를 보고 읽지 않는 한. 그렇지만 우리가 100번 정도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풀리고 저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혹시 현장에서 제가 길을 잃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 모임에서는 그 아주 잘 해냈어요. 어떻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요. 충분한 연습을. 더구나 지금 저도 마이크 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가 있고 이럴 때는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없을 때는 좀 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때 대화할 때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 평소에 연습했던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목소리로 해도 잘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음껏 복식도 할 수 있고요. 공명도 할 수 있고요. 훨씬 더 좋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친구들 모임에 가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건배제를 했는데 식당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또 옆에 손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좀 집중이 덜 됐다 할까? 하여튼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발성도 덜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모임이 끝나고 2차는 저희가 그 친구 그 사무실에 가서 회의실처럼 돼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인사말도 하고 뭐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거기 마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죠. 마이크가 있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에서 연습한 그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마이크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막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친한 친구들이 와, 왜 이렇게 너 진지한 목소리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느낄 때는 저 친구가 지금 목소리가 좀 다른데? 평소하고 다른데?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서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때 좀 긴장이 돼서 걱정된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우선
천천히 말한다. 두 번째, 충분한 호흡을 이용한다. 호흡이 나와야지 좋은 소리가 나온다.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번 정도를 연습한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패스 연습을 안 하는 날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아이유 그 가수가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연습을 하면 프로가 되는 거고요. 연습을 안 하면 아마추어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연습을 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을 유지하는 거고요. 요리하는 분들은 몇 번 연습을 해요. 수도 없이 하는 거죠. 연습하면 프로고 연습 안 하면 아마추어다. 말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처럼 예쁘게 멋지게 다른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감동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좋은 목소리로 많이 전해보자고요.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끝에 들으셨어도 괜찮아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